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 시내의 주행 속도가 60에서 30으로, 그리고 학교조는 스쿨조는 30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연습보다는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시죠. 근데 안 오네. 자,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유리창에 속도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아, 잘 보이는구나. 지금 현재 21. 자, 안전운전 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저 멀리 보이는 신호등을 먼저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악셀 레버를 띄워주는 게 제일 좋죠. 가까이 가서 브레이크 잡는 것보단 그게 오히려 좋습니다. 저기 멀리 보여도 여기서 가속을 했을 경우 통과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악셀을 밟지 마시고, 지금 차량 속도계로 봤을 때 47, 8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정도가 지금 바뀐 규정 속도입니다. 그래서 건널목 신호를 보면 아직 신호가 남았기 때문에 여유롭게 좌회전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걸 제가 한 20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고가 단독사고로 하는 건 어두운 밤에 그 야외 시골 같은 데를 갔다가 조경석에 들이받는 거, 그 다음에 후진하다가 전진줄을 못 봐서 그 후미 좌측 우측 이렇게 한 번씩 해본 것 같아요, 사고라는 건. 그리고 사람을 받거나 차량을 받든, 사람과의 사고는 한 번도 없었고, 차량 사고는 몇 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보고 느낌상 앞차가 가길래 나도 출발을 했는데 정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고가 있었죠. 물론 그 경미한 사고로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다 한방병원에 다 입원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운전은. 내가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고 가해자가 돼서도 안 되고,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가볍게 한 번 더 밟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도시 고속도로, 도시의 이제 규정 속도가 50으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죠. 이렇게 막혀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50도 못 달리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노선을 바꿨습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 지금 속도가 잘 왜 안 보여? 여기 있구나. 여기 보이네요. 41. 이어서 80m 앞 좌회전입니다. 가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아하, 직진 신호가 먼저 떨어졌네요. 잠깐 대기하겠습니다. 요 우회전할 때 신호는 그 정지선에서 정지를 후에,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 갔을 때는 직진 신호가 떨어졌을 때 우회전 좌회전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정형화가 아예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회전 했을 때는 비보 신호지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했을 경우는 우회전하면 안 되죠. 지금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트럭 한 대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훅 치고 나가시네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시내에서 물론 신호 한두 번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별 차이는 없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속하지 않고 휴게소를 안 들리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런데 과속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겠죠. 근데 서울로 복귀할 때는 과속을 하든 쉬지 않든 뭐 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과속을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늘 안전운전. 뻥 앞에가 뻥 뚫려 있을 때는 아우토반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내 모든 구간들이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시속 60에서 제한속도가 6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계도기간이 20년 12월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도기간에는 뭐 과태료 뭐 범칙금이나 이런 건 없지만 과태료는 내던가? 그것까진 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돈보다는 과속을 해서 뭐 시내 자체가 계속 차량 속도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70이다 60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난 후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확 줄었다고 그래요. 확 줄지는 않았겠죠. 근데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줄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처음에는 강변북로로 진행을 했다가 강변북로가 아닌 이쪽으로 내부간선도로를 타라는 아가씨의 가르침이 있어서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간선도로는 예전에 80이었다 70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 70km로 됐는데 일반 도로는 60에서 5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 됐던 것 중에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들길이에요. 노들길이 올림픽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약간 돼 있죠. 차가 없을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과속을 하게 돼요. 70이다가 60으로 하향 조정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의 국비를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죠. 토요일, 오늘은 토요일인데 엄청난 정체가 되고 있네요. 그래도 이쪽이 빠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안내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안전지대가 있는데 안전지대로 가시다 사고가 나면 안 좋죠. 가급적이면 진입할 수 있는 차선까지 진입을 하고, 진입을 할 때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입을 할 때 내가 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할 때 한 대 한 대 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뭐 운전자의 상식이겠지만, 앞쪽으로 가면 좀 편한데 저기서 꼭 끼어들 필요 없죠. 이렇게 끼어드는데 본 주행 차선에서 만약에 그 차가 양보를 안 한다, 근데 내가 끼어들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가 끼어든 차에 과실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뒤에 분이 양보를 해줬을 때 양보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건 알 바 아니고, 일단은 내가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진행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행 차량이 우선이고, 뭐 차가 막혔든 뭐 하든 그건 알 바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는 항상 깜빡이를 켜 주십시오. 까먹으면 이게 이제 운전자끼리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사인이고, 내가 뭐 차선 변경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간선도로에서 70 넘기는 건 아주 차량이 없을 때는 쉽죠. 근데 이렇게 차량이 막힐 때는 크게 뭐 문제되진 않죠. 항상 제한 속도로만 달려도 그게 어디예요. 교통지역인 서울,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아무래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항상 지금 대략 앞차와의 간격이 10m? 15m 이 정도 되는데 현재 속도는 30입니다. 30. 안전거리 자체를 유지하고 있고, 이 안전거리가 갑자기 돌발시,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가 어찌 보면 이렇게 바뀌면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쩌다가 보니까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핸드폰을 볼 때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일단 악셀에서 발을 떼세요. 떼시고 간격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변경을 하거나 하시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전합니다. 뭐 그보다 더 안전한 거는 핸드폰을 안 본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안 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계속 옆에서 띨링띨링 까똑까똑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면 운전할 때 지금 저 앞에 보면 브레이크 등이 막 들어오는데, 이런 속도로 갈 때는 가급적이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악셀레이터를 가지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 돼요. 많이 붙었다 싶으면 그때 브레이크를 잡으시면 되고, 굳이 앞에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에까지 막 쫓아갔다가 간격이 좁아드니까 약간의 급브레이크 형태로 브레이크 잡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연중에. 가속 페달 같은 경우도 천천히 꾹 밟아주는 게 낫지, 이제 한 번에 훅훅 밟아주면 차가 많이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봐도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차들이 많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가면 굳이 브레이크 패드를 닳게끔 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가다 보면 차 무게가 있으니까 가다가 차 무게로 인해서 감속이 자연적으로 돼요. 내리막길 아닌 이상은 다 되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조건 하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안전운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뭐 한 20년? 제가 1년에 많이 뛸 때는 뭐 6만, 7만 뭐 이렇게 탈 때도 있지만, 안 탈 때는 그래도 한 달에 뭐 제법 타죠. 그래도 키로수가 좀 제법 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보통 기본적으로 3만 킬로 이상은 타고, 주말마다 어디 놀러 다니고 어디 행사 다니고 뭐 이렇게 행사 사진 찍으러 가다 보면 주말마다 뭐 1, 2천 킬로 뭐 타고 하는 경우가 되게 1000 킬로 이상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해서 좀 많이 주행하다 보면서 느낀 거, 브레이크를 많이 밟지 말고 가속 페달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감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안전 드라이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조급하면 사고가 나는 법이죠. 조급하면. 근데 참 희한하게 조급하면, 급하면 사고가 나지만 초보일 때는 또 사고가 안 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초보니까 안전거리도 유지를 많이 하고 급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율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가벼운 접촉사고 위주지, 대형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요즘 희한하게 블랙아이스가 많이
블랙아이스 사고가 되게 많은데, 블랙아이스 사고 말고 그냥 자연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뭐 대표적인 예가 음주 아니면 졸음 뭐 이런 형태겠죠. 음주나 졸음 형태일 텐데,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컨트롤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예를 들면 뭐 순간적으로 뭐 속도를 과속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속할 경우는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앞차를 가로질러서 뭐 추월하다 보니까 뭐 급과속을 하거나 과속을 할 경우가 있을 때, 내 능력치만큼의 과속을 하면 되는데, 내 능력은 110 정도인데 130, 40을 밟으면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 능력이 안 되는데, 시야가 고속으로 가다 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 시야가 넓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이게 시내 속도 50km 하향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 형태로 해보려고 했는데, 간선도로에서도 뭐 지금 15, 20, 뭐 30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뭐 개인적으로도 이게 안전운전에 대해서 뭐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고 지적질을 해주는 사람은 있겠지만, 뭐 그런 걸 카메라를 몇 대를 써가지고 한번 촬영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사고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해볼까 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있긴 한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브레이크 몇 번 밟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 브레이크를 안 밟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안 밟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돼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데 안전거리 유지하고 안전하게 가속 페달만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밟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가 꽤 됩니다. 앞에 차가 멈춰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는 건데,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가다 보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차 너무 막힌다. 여기 많이 막히는 거는 체험을 못하니까 시내로 여기서 제가 목적지 일반 도로로 진입을 하면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북악터널과 정릉터널을 넘어서, 자, 속도를 보시면 60입니다. 이거는 GPS 속도가 아니라 차량에 달려있는 속도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허드에 찍힌 거는 GPS 속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속도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오면 보시면 지금 내리막길인데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데 69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1차선은 내어주겠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고 가지 않을 예정이라, 혹시 과속을 내서 악셀을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데 70을 넘어가고 있죠. 자, 7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량 속도로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과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GPX 속도로는 67 달리고 있습니다. 67. 그러니까 이게 68 보면, 과속을 하고 가다가 감시 속도 단속 카메라가 나오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카메라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위험하게 브레이크 조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과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 헤어핀 회전 구간이 연속되는 그 구간이 있어도 자, 보면 이제 앞에 차가 안 가니까 제 앞으로 들어오고 하네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를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선 변경을 옆에 공간이 넓어서 차선 변경을 딱 하기 위해서 우측이든 좌측이든 방향지시 등을 켜는 순간 갑자기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차가 막 오는 경우, 아마 다들 경험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긴 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열받을 필요까지는 있겠습니까? 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악셀 가속 페달을 한번 덜 밟고 브레이크를 한번 더 밟으면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안전도 마찬가지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물론 차 사고가 난 멀쩡히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일단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주세요. 발을 떼어주면 그 차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앞에 차가 간격이 별로 없는데 뭐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 그러면 그게 싫다 그러면 앞에 차에 바짝 붙여주시면 돼요. 뭐 그러다 사고 날 우려가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면 그냥 끼어들게 한다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를 조금만 잡아주시면 앞에 차가 차선 변경이 용이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나도 안전하다는 거.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방향지시 등을 켜서 앞에 공간을 내주었는데 어머나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네. 근데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는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차 간격을, 안전 간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그 안전 거리 자체가 확 줄어드는 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까지 밟아버리면 황당하죠. 황당해 진짜. 그래도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뭐 준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70입니다. 70인데 앞에 차 간격이 있으니까 뭐 달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서 지금 여기에 71, 뭐 72 이렇게 찍히면 GPS 핸드폰 내비게이션 속도로 봤을 때는 뭐 한 65 이 정도 되네요. 차선 변경은 절대 한 방에 훅 하지 마십시오. 보통 무단횡단도 하면 안 되지만 무단횡단을 할 때 밝은 대낮에 꼭 해야 된다. 진짜 진짜 무단횡단 하다 사고가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걸어서. 왜냐면 운전하는 사람도 피해야 될 그 시간을 줘야 되니까. 차선 변경도 천천히 하면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 있는 차가 감속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75까지 올라가네. 순간적으로 75까지 올라가니까 GPS 속도가 70에 맞춰지네요. 이게 수다를 떨다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70km예요 70km.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셀을 많이 밟는 것보다는 가볍게 밟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내 주행은. 지금은 내부순환도로입니다. 내부순환도로 70km, 제한속도가 70km입니다. 네, 지금 64, 60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내 구간이 60에서 50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잠시 후 마장 램프에서 빠져나가서 일반 도로로 주행을 하는데, 그때 50km의 느낌,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변경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변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적응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을 적응하고 나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고율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한번 사고 날 때 어떤 사고에 대한 그 상태? 사고의 상태? 뭐 심한 사고인지 작은 사고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대형 굉장히 큰 사고보다는 접촉사고나 가벼운 사고, 아주 심하게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고보다는 그런 사고가 그런 사고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야밤에는 고속 질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주행 하다가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급 우회전. 둔턱을 넘을 때 요령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둔턱까지는 브레이크를 밟고 갔다가 앞바퀴가 닿는 순간 가속 페달을 떼어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둔턱이 진입이 되면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고 가다가 넘을 때 브레이크를 놔주면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차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둔턱 자체가 뭐 차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하는 하에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를 밟고 가다 앞바퀴가 둔턱을 달 때쯤 풀어주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멀리 차가 서 있으면 가속 페달을 띄고 천천히 다가오면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아주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겨도 좀 피할 수 있죠. 너무 붙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가끔 생기냐면, 나는 정확하게 잘 가고 신호를 보고 섰는데 뒤에 오던 차가 핸드폰을 보거나 졸음운전을 해서 감속을 하지 않은 채 나를 충돌을 했을 경우, 안전거리 앞차와 정지선에 너무 먼 거리 말고 일정하게 뭐 한 2-3m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사이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내가 날아가서 앞에 차를 들이받는 일을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안전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좀 제 기준에 봤을 때 늦게 밟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정지되어 있는 차 가까이 가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주 자기가 스킬이, 드라이브 운전 스킬이 높지 않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많지만 사고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우리 이제 항상 그 학교 다닐 때부터 확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확률. 그 확률이 높다고 해서 다 100%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브레이크를 갖다가 천천히 밟고 브레이크를 과하게 밟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에서 미리미리 감속을 해주는 거. 감속 전에 가속 페달을 밟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형태의 운전 습관보다는 가속 페달을 일단 떼고 1초 2초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연습, 그런 형태의 느낌, 그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시내 주행 같은 더 특히 그러겠지만 가속 페달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야 되는 상황이 많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약간 여유를 두신다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여유 있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연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면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누구나 알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잘하는 거 뭐 한두 가지 있고 나머지는 다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 신호가 바뀌어서 가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상황을 모를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진행속도 녹색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앞에 차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앞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갑자기, 특히 지금 보시면 앞에 전방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트럭이 있을 경우는 더 특히 앞에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몰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앞에 차를 가볍게 뭐 이렇게 후미에 아주 경미하게 쿵 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전방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안전거리는 조금 더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진행 차선은 버스 차선 말고 두 개 차선에 트럭이 두 개 다 앞에가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면 조금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내 제한속도 50인데 지금 차량 계기판 속도로 42입니다. 42. 자,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는 상태인데 거리 자체가 유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용 빈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운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금 요런 게 지금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할 때 막 신호가 바뀔 때 지나갈 때는 사고가 그나마 좀 덜 나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나냐면 지금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신호 위반을 하려고 하는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사고 나는 게 차대 사람이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난다는 건 즉 치명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지 신호가 있을 때는 요 신호는 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다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이거는 나 자신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 39, 4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밟으면 50 됐죠. 요 정도 속도가 제한속도예요. 제한속도. 지금 여기 신답 지하차도인데 가끔 가다 저 위에서 국가에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차들이 잘 오는지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약간 내리막길에 속도가 악셀을 뗐는데도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요. 지금 보면 GPS 속도가,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가 시내 제한속도예요. 제한속도. 어찌 보면 내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지인들을 생각하면, 걷고 내가 걸을 때를 생각하면 상당히 안전해지는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속도가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막 급할 때가 있는데, 참 희한하게 급할 때 신호도 잘 걸리고 차도 막히고 차선 변경할 때마다 바빠서 차선 변경 막 하면 내가 바꾸는 차선만 막혀. 참 희한하게. 그냥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자, 38.
이게 저속일 때는 GPS 속도나 차량 속도계, 차량에 있는 속도계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1, 2km?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이제 뭐 차이가 더 커지지만 지금 보면 47, 48 이러는데 제한 속도하고 가깝죠. 거의 이 정도 속도면 뭐 속도가 솔직히 지금 50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참 부지런들 해요. 언제 다 이렇게 밑에 바닥에 50 다 바꿔놨는지. 전에는 60이었는데 자 50이 되면 더 갈 수도 있지만 앞에 간격이 있어서 더 갈 수도 있지만 속도 제한 속도를 오버하는 거기 때문에 악셀을 떼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갔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내 뒤에 따라오는 차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내 차량이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속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악셀을, 가속 페달을 떼주세요. 가속 페달을 떼주면 자동적으로 감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만 잘 하셔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고 떼고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안전운전의 기초적인 연습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 상황 파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는 영미떡볶이 본사가 있는 장안평 사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추천해드리는 영미떡볶이입니다. 영미떡볶이. 자, 속도는 없지만 1차선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기 뭐 군자역 근처에서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많이 줄은 건 아닌데 뭐 엄청난 뭐 60km에서 50 시속 50km로 바뀌었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뭐 70km일 때에서 60km로 줄어들고 60km에서 50km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법안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운전 학교 스쿨존에 대한 법안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뭐 찬반이 많이 있겠지만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법이 됐기 때문에 지켜야죠. 근데 그 라이트가 나갔나? 뭐 아무튼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40, 42. 지금도 마찬가지 가속 페달 자체로 간격 유지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훅 밟아버리면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들이 울렁울렁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타고 있던 아이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멀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에 보이는 속도는 차량 속도이고 GPS 속도는 저거보다 좀 떨어집니다. 지금 GPS 속도로는 제가 최대한 50 이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신호하고 차선 신호위반 차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쓰신다면 다 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내비게이션이라면 60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과속으로 이제 단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0으로 맞춰서 뭐 제한 속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으로 맞춰서 달리는데 굉장히 차간 간격도 유지가 되고 이거는 뭐 제가 고의적으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유지가 되고 느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봐집니다. 라이트 하나가 나갔네요. 라이트가 하나가 나갔습니다. 라이트는 솔직히 차량 정비소에서 뭐 이렇게 맡기면 좋은데 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벼운 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벼운 거는 좀 정비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구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전구만큼은 제가 교체를 합니다. 비용이 좀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 가는데요. 안전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유로운 마음, 내 능력에 맞는 속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호, 차선 변경, 방향 지시 등을 많이 켜주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고 정지를 감속을 할 때 방법은 브레이크도 있지만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이용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차량이 있다면 정지하거나 아니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걸 멀리 보고 있어서 미리 가속 페달을 떼고 그다음에 천천히 다가간 후 감속, 이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차가 막혀서 원래 오려던 도착 시간보다 약간 한 4분 정도 지연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내가 차선 변경을 막 하고 가속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빨리 못 와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앞에 차들이 없는 전제 조건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앞에 차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해봤자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과속을 해봤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자, 저는 이제 보면 골목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사고 나는 원인 중에 뭐냐면 필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앞에 앞유리와 문과 사이에 있는 그 기둥에 가려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전운전에 대해서 뭐 다들 아는 건데 뭐 괜히 떠들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언급을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골목주행이나 이런 데는, 골목주행과 스클존은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는 유지가 됐죠. 그것마저 줄었으면 뭐 사람들 더 난리일 건데, 근데 골목에서 그 학원차들이 많이 빨리 달리는 거 보면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분들이 제 이해를 바라고 운전하고 다니는 건 아니어서.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뭐가 있냐면, 이게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어폰 끼고 있는 분들, 막 이 경적을 울리기도 애매하고 울리지 않자니, 심지어 제가 따라가 본 중에 한 200m 따라가 본 적도 있어요. 가운데로 딱 하고 비켜주지는 않는 상황에. 그러다가 경적을 울리면 아마 그분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저한테 욕을 한마디 해주시겠죠. 그러면 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실 때 이어폰은 한쪽만 끼시던지 아니면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의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밤에 또 혹시 흔히 말해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밤길 조심하라고 할 때 뒤에서 누가 오는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운전에 대해서 운전 경력 한 20년 되고 1년에 한 5, 6만 정도 주행을 하는 좋은 생각 황병준이 떠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진짜 이 영상 같은 경우 도움이 됐다는 분이 많이 있으면, 다양한 카메라와 다양한 각도, 그리고 이제 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정지 페달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한번 찍어보아서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는데 해봤자 필요가 없겠죠. 안전운전이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지인들, 그리고 이제 뭐 파손돼서 나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내가 감속 한 번만 더 하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급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해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한 번 더 급하게 가려다가 약간 경미한 접촉사고 나면 오히려 더 늦어져요. 차라리 1초 2초 내가 양보 운전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진짜 더 빨리 빠른 속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안전운전을 다 하시겠지만 안전운전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